안녕하십니까. 브레인 디자이너 김석봉입니다. 어제 이걸 강의를 올렸더니 페이스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대체 이런 거 어디서 나왔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교육학자들이 많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런 얘기 어디 있냐고. 어디서 보냐고. 근데 전 세계 교육학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주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려야 된다는 것도 핀란드식 교육에서 이제 알아낸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뭐 이제 받아들이려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전 세계 교육학계가 다 현상들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만 연구하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인간의 두뇌를 그걸로만 하려니 뭐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좀 잘난 척 한번 해볼게요. 이 인간의 두뇌를 알려면, 두뇌의 성장을 알려면 먼저 자기 주도적 성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심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천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요. 천재나 영재에 대해서 그런 환경이나 이런 뭐 교육적인 그런 정보들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번째는 이 무의식의 세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헤쳐야 되는데 작년에 이제 사이언스지에 나왔죠. 그 독서 어릴 때부터 책을 읽어주면 뭐 나중에 커서 책을 읽을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 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억지로 읽어줘서는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애기들이 난리를 쳐도 이제 보행기에 태워놓고 읽어주죠. 그렇게 읽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책하고 담쌓게 만드는 거죠. 이 네 가지를 연관시켜서 전체적인 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발전한 교육계는 못 봤습니다. 전부 다 따로따로 있죠. 핀란드식, 미국에서 무의식이 중요하다. 영국에서는 뭐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만들어야 된다. 말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잘난 척 했죠. 갈 길이 멉니다. 오늘 이야기할 게 두뇌 발달 단계, 두뇌 발달에 이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심거리를 어떻게 유도할 건지, 그리고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오늘 이야기해야 되는데 참 갈 길이 멉니다. 그 어제 보면 아이들이 전부 다 관심거리가 있죠. 한 개씩. 그 5명의 아이들, 박소윤, 권찬혁, 오유찬, 김은지, 권현승. 그 중에서도 이제 책을 읽는 아이가 있고 안 읽는 아이가 있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고. 영재는 키우기 쉽습니다. 영재로 만들기는 쉽습니다. 천재로 만드는 거는 더 갈 길이 멀죠. 근데 제가 거기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요새 말로 듣보잡의 이야기를 한다고. 기존교육은 인간의 두뇌가 인간이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나, 이걸 가지고 테스트합니다.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나. 이 기억력은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뇌 발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억력을 가지고 신기해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보다 기억을 못하면 기억하는 방법, 기억력을 좋게 하는 법 이런 거를 뭐 하면 되니까. 더 중요한 게 관심거리가 두뇌를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기존교육은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공부 안 하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그 공부가 어떤 식의 공부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알아서, 내가 찾아서 공부하느냐, 아니면 관심 없는 거를 억지로 공부하느냐. 그걸 과거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미래는 그런 교육은 안 먹힙니다. 얼마나 생각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창의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로 미래계에서는 판단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조기 교육으로는 두뇌 성장을 못 시킵니다. 기존 교육으로는 두뇌 발달을 못 시킵니다. 지식을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두뇌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그래서 IQ 검사가 결국 인생을 판정 짓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상관관계를 못 찾았습니다. 점수 잘 맞는다고 인생 성공하는 사람 아닙니다. 요즘은 미디어 때문에 억지로 그게 돈 이쪽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니까 그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거지. 미래 사회는 그런 걸로는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래 사회는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창의력을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의 교육은 영재성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영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점점 더 죽어가는 거죠. 학교를 기존 관습이 학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보낸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거나 부모나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미래 미래가 아니라 정규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형태로 바꿔야 가야 된다는 것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참고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 밑바닥이 바뀌어가는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뇌 발달 단계는요, 제일 밑에 본능적 사고의 단계, 그 다음에 논리적 사고의 단계, 세 번째 통합적 사고의 단계, 네 번째 창의적 사고의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 천재들은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천재라고 합니다. 천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본능적, 논리적, 통합적 이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영재성을 나타내는 아이들은 논리적 사고의 단계까지 온 아이들입니다. 어떤 하나에 대해서 논리를 따질 줄 안다는 거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근데 이 영재성도 6세 이전에는 나타나기 힘듭니다. 빨라야 빠른 아이들이 만 5세에 나타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은 그 또래보다는 똑똑하다는 거지 아직 영재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재성은 논리적 사고의 단계,
7세에서 12세 사이에 나타납니다. 0세에서 6세 사이에는 논리적 사고를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빠른 아이들은 만 5세가 되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 이 단계를 나타내는 것은 한두 살 차이가 생깁니다. 갭이 생깁니다. 그런 것까지 뭐 따져서 일일이 나 6세가 됐는데 이 애는 6세가 됐는데 왜 안 돼요? 환장하는 거죠. 요즘 엄마들이 뭐 별 희한한 걸 가지고 다 따집니다. 무슨 좀 닦아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린이집 보내야 된다나요?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죠. 자, 0세에서 6세 사이에는 본능적 사고의 단계입니다. 본능적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아, 이건 참 태어나기 전에 그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태아에서부터 임신했을 때 아이들은 엄마의 정서 상태를 배웁니다. 엄마가 웃으면 뱃속의 아이도 웃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엄마의 정서 상태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주위 환경, 부모, 가족들의 나타나는 반응들을 보고 아이들은 성향을 배웁니다. 이 본능적 사고의 단계 6세까지 가족의 성향을 배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매력이라는 거 전부 다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0세에서 6세 사이에 모든 걸 감각적으로 배웁니다. 이 감각이 아주 뛰어난 거죠. 그리고 그 뛰어난 감각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오감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대로 유지하면 오감을 그대로 유지하면 절대 감각이 됩니다. 절대 음감, 절대 미각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절대 미각만 돼도 영재로 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미각, 절대 미각 아이들 취업이 보장되죠. 대부분을 밖으로 뛰어놀게 만들기 때문이죠. 공간 감각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노벨 평화상도 그 비율을 보세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성들도 이렇게 그 사고의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보면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0세에서 6세 사이에는 이 본능적 사고의 단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언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감각으로 모든 걸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국어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0세에서 3세 사이에 인간의 기억은 없습니다. 모국어가 전혀 없기 때문에. 3세에서 6세 사이의 기억은 그나마 조금씩 있습니다. 아마 7세에서 12세 사이에 올라가면서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까먹는 현상들도 봤을 겁니다. 아이들이요. 왜? 그 전에 그전 단계는 본능적 감각으로 받아들인 단계고,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7세에서 12세 사이에는 논리적 사고의 단계로 올라가다 보니까 그 전의 것들은 다 외운 꼴이 돼버리는 거죠. 이젠 사고방식이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조기교육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0세에서 6세 사이에 달달 외웠던 거를 다 까먹어버리니까 또 7세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더 해야 되죠. 0세에서 6세 사이에는요, 그냥 놀리면서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기 주도적인 삶,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 놓는 거죠. 0세에서 6세 사이에. 그러다 보면 자연에서 놀고 아이들이 지 맘대로 뛰어놀다 보면 자신의 특별한 관심거리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관심거리로 책을 주면, 관심거리에 관한 책을 주면 그 아이는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안 가르치면요, 지 혼자 배웁니다. 남들 다 읽고 있으니까 자기도 어깨너머로 배운다는 거죠. 어깨너머로 배우는 그 자체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자기 글자를 알게 하고, 그리고 책을 읽게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돈 열심히 남 퍼주려고 노력하고 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사교육 문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는 또 아이들의 두뇌는 망가지고. 이렇게 6세를 지나서 7세에서 12세가 되면 이렇게 또 논리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보는 것들, 자기가 경험한 것들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세에서 7, 8, 9, 9세 사이에는 그런 거를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논리적으로 따지지만 10세에서 12세 사이에는요,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가르쳐도 이해합니다. 설명하면 알아듣는다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본격적인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제 글을 알면서 영재들은 7세부터는 수많은 책을 읽어 제킵니다. 이 관심거리에 관련돼 있는 책이요. 그러다가 이 10세에서 12세 사이가 되면 그것들을 엄청 쏟아냅니다.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가진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야말로 재능 기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주위의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내가 말을 하면서 내 거를 자꾸 익히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13세부터는 이제 통합적 사고를 합니다. 통합적 사고라는 게 뭐죠? 이것저것 이 방향 저 방향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볼 수 있게 되면서부터 이 아이들은 색이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물론 보통 영재 소리 듣는 애들은 10살부터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사고 발달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10살 정도가 되면서부터 만약에 자동차면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역사, 인물, 뭐 이렇게 사건, 배경 이런 거를 자꾸 분화하기 시작하죠. 분화하다 보니까 역사도 다른 역사로 넘어가게 되고 점점 더 퍼지는 거죠. 다방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합적 사고의 단계가 도달하게 되고, 통합적 사고의 단계가 되면서 자신의 자아와 정체성을 찾습니다. 확립하는 거죠. 영재들은 확립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다라는 거를 이때 벌써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19세가 되면서부터 자기의 진로와 인생을 설계해 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던 내가 옛날에 그렇게 그때 이런 걸 알았다면, 요즘 얘기 40, 50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내 이 생각으로 지금 20대만 된다면 세상을 휘저을 텐데, 그런 거를 이 아이들은 통합의 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천재 소리 듣는 거죠. 그리고 통합적 사고를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방면으로 어떤 사건을 보게 되죠. 자기의 관심거리를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만들어냅니다. 그게 창의적 사고죠. 이렇게 아이들을 간단하고 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 0세에서 6세, 오감으로 부모들의 성향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모국어가 발달하게 되죠. 모국어가 발달하면
서서히 서서히 관심거리로 인해서 점점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기억력이 모든 인간의 두뇌 능력을 테스트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참 많은 지식을 집어넣는 거는요, 컴퓨터가 다 합니다. 창의력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억력을 가지고 모든 시험이 테스트합니다. 그런 테스트가 이젠 필요 없다는 것도 이 사회가, 기업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왜 자꾸 기억력을 가지고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죠. 우리 교육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게끔,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부 1등 하던 애가 10등하고, 중학교 가더니 10등하고, 고등학교 가더니 20등하고, 자꾸만 처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가서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애들은 어디서 나타난 애들일까요? 대치동식 공부를 하던 애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천만에요. 대치동식 공부를 하던 애들은요, 가면 갈수록 정신이 피폐해집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애들이요, 1%에서 3%도 안 됩니다. 정작 그때 보면은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 시골에서 강남 가서 잘된 아이, 왜 전국에서 뽑아서 좋은 고등학교 가서 나온 아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 제가 보기에는 두뇌 망치는 학교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 지식을 뒤에다 집어넣어서, 진짜 영재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지식만 뒤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상위 그룹을 형성하는 거죠. 두뇌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냥 놔뒀으면 더 잘 됐을 텐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좋은 고등학교라는 데 가서 오히려 망가지는 거죠. 점점 더 좋아지는, 점점 더 행복해지는 교육을 하려면 자기가 자기의 두뇌를 스스로 발달할 수 있게끔,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여러분 한번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의사들 100명에게 물어보세요. 100명이면 100명 다, 난 어린 시절에 행복했어. 난 어릴 때 공부 안 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가면서 공부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공부를 그때 시작했다는 거죠. 그전에는요, 애들은 행복하게 노는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놀리면 영재성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영재성이 안 나타났을까요? 그 의사들은 어릴 때 그렇게 놀렸는데, 우리의 지금 주당창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많습니다. 어릴 때 놀리는데요, 진짜 간섭을 안 하면서 6세까지 놀려보세요. 그래야만 영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나 과거에나 조선시대나 태어나자마자부터 막 예절에 길들이고 뭐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부모 애들이 뭘 알겠어, 이러면서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다친 사고방식이 생기는 거고, 점점 더 기존 교육 방법, 기존 사회에 익숙해지는 아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바보 만들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지금 두뇌 발달 단계, 이렇게 0세에서 13세까지, 12세까지 오다 보면, 이때까지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던 애들이 이제는 문화를 시작하면서 통합적 사고를 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책도 또한 이 관심거리에 책만 있다가 자동차면 자동차에 관심거리에 있는 아이가 그 자동차에 관련되어 있는 책만 있다가 자동차의 역사, 인물, 사건 배경으로 넘어가다가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인문, 사회, 진짜 역사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관심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분화하면서 그때부터 자신의 내가 이런 애였구나라는 게 이제 희미했던 것들이 비전이 펼쳐집니다. 생각이 확립되게 가기 시작합니다. 난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난 이렇게 커왔구나. 이제 난 이걸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재들은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지금이야 어릴 때부터 조명되고 있으니까 통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드러나는데 옛날에는 이때부터 이제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영재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어느 시골에 네 집 자식이 똑똑하다더라 소문 듣고 그 사람을 발탁하죠. 끌고 가죠. 그리고 또 교육을 시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람 데리고 또 와서 교육시키다 보니 영재성도 또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때부터는 영재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이미 확립했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를 이미 확립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자신의 관심거리로 평생을 살아가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뭔가 만들어냅니다. 창의적 사고를 하는 거죠. 어느 분야에 한 획을 그어버립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고 자신의 행복을 찾고 이게 진정한 행복론입니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돈이 부러울까요? 이 사람들이 남들이 하는 모습이 부러울까요? 그러다가 이런 자기 자아나 자기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미래 사회는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고 이런 사람들로 통치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래 사회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내 자식 지금처럼 교육시켰다가 어떻게 할 건가요? 당신이 모아둔 돈 그걸로 대체가 될까요? 이상한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 자체가 다 한 단계 업되는 시대가 옵니다.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 애들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주입식 학원이나 보낼 건가요? 이젠 제 시대가 옵니다. 안 온다고요? 아직 멀었다고요? 천만에요. 제가 이제 책에다가 번역하지 마세요라고 써놨습니다. 왜? 우리나라 인간들을, 우리나라 두뇌를, 우리나라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놔야 우리나라가 초일류 국가로 가니까요. 제가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해버리면 그땐 우리나라는 영원히 이류 사회, 이류 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난 무시당하고 살죠. 그런 사회가 올까요? 아니면, 설마요. 애들이 어떻게 천재를, 누가 다 천재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하는 거는 10%에서 20% 사이를 만드는 겁니다. 10%에서 20% 사이, 10명이 시도해서 두세 명은 천재가 됩니다. 최소한 80%는 영재가 되고 20%는 천재가 됩니다. 80% 중에 20%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거창한 생각으로 뛰어들었지만 사람들은 선생님은 현실을 모르는 분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현실을 모르긴 뭘 몰라요. 현실이 그러니까 내가 끌고 가려는 거지.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고 어떻게 미래 사회가 펼쳐질지 하나 둘씩 드러낼 겁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